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재활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국내에는 아직 없고 인제 외국 사례가 있단 말씀이죠? 제가 네. 네. 국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양이나 네네. 학습할 때의 양 대비 테스트했을 때의 예. 데이터 양은 약 네. 250개 정도로 돼 있어서 제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사용해서 쪼끔 더 크게 늘려 보았습니다. 네. 혹시 이후에 네. 이렇게 이런 오산시에 특화된 어떤 네. 재활용 쓰레기 분류 모델이나 AI 모델들을 또는 정책에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들을 좀 더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네. 지금 이 이미지 분류 모델 인제 국가적인 부분 위상을 인제 서론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네. 오산시의 가정, 상업, 산업별 어떤 그 네.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재활용 쓰레기 나오는 게 좀 다 특화되어 있는 어떤 특색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네. 샘플링을 통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쓰레기 수거 업체를 통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조사를 한 뒤에 어떤 이런 인제 그 AI 모델 자동 분류하는 모델들을 덧붙여서 얹어서 네. 어떤 인제 오산시만의 최적화된 재활용 쓰레기 활용 정책이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로 이어져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발표하신 네. 걸 들으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볼 의향이나 또는 어떤 계획 같은 거가 있으신가요? 이 이후의 연구에 대해서? 네. 더 열심히 한번 그 다른 오산시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 지금 이 부 연구해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네. 하셔야 잘 해 됩니다. 보겠습니다. 네. 네. 그거 꼭 한번 좋은 연구 계속 이어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네. 그 외 네 질문 있으실까요? 예, 이거 되게 흥미로운 연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분리수거함이나 아니면 그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 와서 다시 선별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가 이제 일반 아파트든 가정집이든 버리는 단계에서부터 좀 분류가 될 수 있으면 즉 네. 뭐냐면 핸드폰이나 요런 쪽 약간 컴퓨팅 파워가 약한 쪽이라도 뭔가 모바일 앱이든 요런 식으로 돼서 사실은 버리시는 분들이 이게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명확한 건 있지만 잘 모르는 분야들도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예, 네. 비닐이나. 그래서 요게 아주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가정이나 이런 데서 카메라가 다 있고 하니까 네. 고런 식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접근을 해도 네 이게 맞습니다. 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 네. 풀단에서 이 큰 뭐 이런 공장 같은 뭐 이런 데서 기계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버릴 단계부터 좀 이렇게 좀 분리해서 나가면 더 네. 편해지지 않을까. 전체적인 그 리소스 관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이 먼저 책임감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논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네. 앱으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간단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 핸드헬드 그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모델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추후에 뭐 앱 형태든 아니면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라이트한 모델을 네.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녹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본인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본인이 지금 만드는 알고리즘의 한계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VGG 16 모델에서 되게 장점만 좀 보고 만든 거여서 다른 거보다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알고리즘 선택은 참 잘 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기 참고한 논문 중에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요걸 아마 참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썼던 데이터셋을 가져다 쓴 것 같은데 이 사진에도 보여지지만 그림 2번에서 보여지지만 이게 우리나라 쓰레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즉 아, 네. 외국의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키려면 아마도 오류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네. 쓰레기 관련된 데이터를 국내 데이터가 좀 있어야 아마 아, 네네. 현실적으로 동작을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좀 드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직접 사진 직접 찍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그 외에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없으면 저희 시간 관계상 이번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이번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발표 네 번째 발표는요. 빅데이터의 B-5번 RS팀의 오산시 CCTV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CCTV 설치 필요 장소 도출에 대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채윤, 김시윤, 김하영, 유수림이 소속된 RS팀입니다. 오산시 CCTV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CCTV 설치 필요 장소 도출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도시내 활동 지역에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반법용 공공 CCTV의 설치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산시의 경우 CCTV를 고화질로 개선하고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기반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2020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이란 AI 기술을 활용해 야간에도 사람, 차량 등의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움직임을 분석해 비정상 행동 등의 특정 이벤트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사물과 상황 식별에 제약을 가졌던 40만 화소의 카메라에서 200만 고화소의 카메라로 교체를 했으며 현재는 총 2236대의 방법용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CCTV망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 뉴스 등의 매스컴에서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오산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중 절반 이상의 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5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사고 또한 방범용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방범 사각지대로 인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서울 한강공원에는 162대, 하천에는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방범용 CCTV망이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CCTV 확충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오산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CCTV 설치 현황, 주요 안전관리구역, 그리고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CCTV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총 10군데의 지점을 도출합니다. 이를 위해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 지점과 CCTV의 위치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사고 지점별 점수를 측정해 봤습니다. 사고 지점의 점수는 교통사고가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변에 설치된 CCTV와의 거리가 멀수록 낮게 측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는 지자체에서 CCTV의 설치 위치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산시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은 경기 데이터 드림에서 제공한 경기도 내 지자체별 CCTV 설치 현황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이며 수원시와 화성시가 뒤를 잇습니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오산시의 경우에는 총 2066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 지자체의 평균인 3492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 2를 보시면 오산시 CCTV 설치 현황을 행정구역에 따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걸동과 외산미동이 가장 높은 CCTV 점유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은계동과 수청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곡동과 설왕동 같은 경우 5대 미만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CCTV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행정구역은 CCTV 부족으로 인한 범죄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다른 지역 대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개발 예정지와 농경지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많은 CCTV 설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오산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림 3은 오산시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별 비율을 나타냅니다. 오산시의 모든 사고를 표현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하여 대표적인 사고 유형들로 선정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오산시 역시 교통사고 비중이 59.43%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사고와 보행노인 사고가 사고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비율의 자전거 사고와 더불어서 최근에 전동 킥보드나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의 이용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오산시 내 중상해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CCTV 확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림 4를 보시면은 오산시 내 일부 행정구역별 CCTV 수와 사고 건수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행정구역별 사고 빈도와 설치된 CCTV 수와의 상관관계가 일관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산동의 경우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동시에 CCTV도 가장 많이 설치된 반면 대원동, 세마동, 신창동, 중앙동 그리고 초평동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설치된 CCTV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실제로 설치된 CCTV가 없거나 공공 데이터 내에 데이터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전자일 경우 해당 행정구역에 대한 CCTV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며 후자일 경우엔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서 신뢰성이 확보된 공공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에서는 CCTV 위치와 사고 지점 간 거리를 측정하여 사고 빈도가 높은 곳이지만 CCTV가 부족한 위치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CCTV와 여러 종류의 사고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노인보행사고, 자전거사고, 무단횡단사고, 결빙사고에 대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분포도를 만들었습니다. 분포도를 통하여 교통사고의 데이터가 다른 사고의 데이터보다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교통사고 데이터가 기준이 되어 점수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내에서 CCTV가 필요한 지역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교통사고와 CCTV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CCTV가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교통사고 근처에 존재하는 3개의 CCTV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CCTV가 필요한 지역을 추출하기 위해서 CCTV와 교통사고와의 거리를 점수로 환산해 봤습니다. 먼저 수식 1을 보시면 D는 CCTV와 교통사고의 거리입니다. 교통사고가 CCTV 가시거리인 70m 안에서 일어났을 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70m를 벗어났을 땐 낮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70m 안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CCTV와 멀리서 일어난 사고보다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고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1-70분의 D를 하였고 거리가 먼 CCTV에 비해 스케일이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CCTV 가시거리인 70을 곱하여 스케일을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CCTV 가시거리인 70m가 넘어가면 낮은 점수를 주기 위해 -70분의 D를 하여 구하였고 이를 거리관계 가중치 점수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고의 빈도가 높은 곳이지만 CCTV가 없는 경우 위험지역이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반경 70m에 존재하는 노인보행사고, 자전거사고, 무단횡단사고, 결빙사고에 대해 가중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사고관계 가중치 점수라고 하고 수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식 2를 통하여 가중치 점수를 구했습니다. 각 사고마다 사고가 일어난 총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총 횟수를 나누어 각 사고가 줄 수 있는 점수의 스케일을 같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사고가 다른 사고보다 비교적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때 자전거 사고의 횟수에 의해 점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 시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총 횟수를 나누어 0부터 1 사이의 값을 만들면 각 사고가 가지는 스케일이 같아집니다. 이를 기반으로 거리관계 가중치 점수와 사고관계 가중치 점수에 대한 거리 점수의 결과를 합하여 사고에 대한 각각의 총점을 구하였습니다. 그중 스코어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장 총점이 작은 10개를 뽑아 선정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5, 6과 같이 로드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지도상에 표출하기 위해 파이썬의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CCTV와 위치와 사고 지점을 지도에 마킹을 하였고 폴리움의 서클을 이용하여 CCTV의 가시 범위인 70m 반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에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지도 위 데이터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커의 아이콘들을 다르게 적용하여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개발 환경인 아나콘다 4.11.0과 파이썬 3.7.6을 사용하여 주피터랩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CCTV와 교통사고 유형별 분포를 위경도를 바탕으로 폴리움 로드를 이용해 이렇게 지도로 나타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유형별 사고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사고가 잦은 곳이지만 부족한 CCTV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종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전망 70m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치를 도출하여 설치가 필요한 행정구역을 스코어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10군데를 선점해 보았습니다. 10곳의 지점들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는 CCTV 설치의 적정 위치 선정을 할 때와 설치가 시급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은 이와 같고 이상으로 오산시 CCTV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CCTV 설치 필요 장소 도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CCTV와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이제 연관을 시키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CCTV가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줄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CCTV의 종류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이게 좀 더 정확성을 가지려면, 예를 들면 CCTV에는 뭐 방범용도 있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방범용 CCTV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교통사고와 좀 연관을 더 시키시고 하시려면 방범용보다는 과속 단속 CCTV나 이런 것들이 더 매칭을 하거나 해서 좀 더 데이터의 그런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 RS팀의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CCTV에서 두 가지의 종류, 그러니까 오산시 데이터를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CCTV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 방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 CCTV의 정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도와 경도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이제 오산시 데이터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뭐 따로 API도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는 그걸 좀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정도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포함시키기에는 저희가 좀 시간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추후 혹시 포함시킬 의향 있으신가요? 향후 연구로? 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네. 이 분석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여기 행정구역별 이제 CCTV 수하고 사고 건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사고 건수는
그 어떻게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대부분 그 경기 데이터 드림과 그 오산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고 건수가 저희가 이제 그 행정구역이 기준이 보면 이제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는데 그 행정동별 사고 건수를 혹시 참고하신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거에는 이게 행정동이랑 법정동이 약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오산동하고 이제 중앙동이 이게 중앙동이 더 오산동보다 약간 상위 개념이라서 조금 그래프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좀 있어가지고 좀 질문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별로 나누어서 이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데이터를 보고 저거 플로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접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만. 그 되게 분석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저의 경험상 이제 발표도 해보고 뭐 심사도 해보고 하면 사실 발표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근거 자료나 데이터셋을 활용했다라는 거는 팩트가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공공 DB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때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오롯이 발표자의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오차가 있을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약간의 그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건 맞지만 그게 정말 어느 정도의 정확도 혹은 실제 환경과 뭐 맞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혹시라도 그런 게 이제 분석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발표하실 때 뭐 이러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결과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도 함께 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어떤 곳에서 발표나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이 받아들이는 그 발표 그러니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그 신뢰도가 가거든요. 신뢰도도 가고 이 팀들이나 혹은 이 발표하시는 분이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 또 앞으로 더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발표의 스킬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이게 하실 때 한마디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마도 제가 뭐 본연에게 좀 방어를 해드리자면 지금 사용한 데이터 중에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아마 그쪽에서는 뭐 그 법정동, 행정동의 차이가 경기 드림 데이터하고 좀 차이가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에서 다르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수식 1번에서 그러니까 수식 1과 수식 2를 최종적으로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도출을 하셨는데 스케일이 맞지가 않아요. SD와 SI의 결과값의 범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합산하는 거는 사실상 페어하지가 않은 상태로 이제 덧셈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식 수정을 좀 하셔야지 명확한 값이 나올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거리에 반비례하게 가중치를 줘서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의견 주신 감사한 의견들 잘 받아서 향후 더 좋은 분석 결과 또는 좋은 어떤 모델 설계에 조금 이렇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T 영상 콘텐츠학과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작성한 논문이 유니티를 이용한 오산시 문화재 홍보 영상 제작에 관한 건데요. 일단 오산시는 역사적 가치와 볼거리가 충만한 이제 관광지들을 다수 보유하고 요즘에 또 랜드마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에게 보통 관광 도시로 주목받은 적은 없죠, 오산시가. 요즘 들어서 조금 뜨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아직 이제 관광을 간다고 하면 오산시로 갈 생각은 거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관광 사업 부흥을 위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툴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번에 ABC 캠프에서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니티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티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개인 인디 개발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도 하고요. 타 엔진들과의 차별점은 이게 원래 게임 개발 엔진인데 뭐 언리얼 엔진이나 뭐 프로스트바이트 엔진 같은 그런 엔진들이랑 차별점은 GUI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몇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빌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많은 장점들 중에서 손에 꼽히는 장점들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유니티 에셋 스토어라는 강력한 이제 이 유니티 회사에서 지원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게임 제작이나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이제 유니티 엔진 내에서 쓸 수 있는 에셋들을 무료로 아니면 뭐 돈을 주고라도 사용할 수 있게 그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영상 제작 단계로 들어갈 텐데요. 네, 본 논문에서는 UDT를 활용해서 조작 가능한 캐릭터 그리고 갤러리 컨셉의 맵을 제작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플레이 영상을 녹화해서 편집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은 이제 간단하게 오산시 문화재들의 사진을 구경한 다음에 오산시 관광을 독려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우선 녹화에 필요한 게임부터 제작을 들어갔는데요. 우선 유니티를 사용해서 녹화에 사용할 간단한 게임을 만듭니다. 이제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여기 갈색 곰돌이로 설정을 했고요.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가 문화재들의 사진에 하나씩 접근을 하고 접근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확대가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 그림 1에서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여기 문이 있었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문에 접근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에는 이제 당연히 게임 오브젝트들이 필요하고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조명, 다용도 카메라, 콜라이더 등이 있습니다. 트리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 ABC 캠프에서 제공된 에셋들, 이제 곰 모델이랑 3인칭 컨트롤러를 이제 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서 이 갤러리랑 플레이어 캐릭터,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은은한 분위기를 위해서 전체적인 조명은 이제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하였고요. 빛이 이제 약하게 잘 퍼지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광량이 적어지면 사진이 어두워 보이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캐릭터 위쪽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달아서 랜턴으로 썼습니다. 빛이 한 곳에 집중되는 조명 타입이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관람을 마치게 되면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캐릭터가 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에 콜라이더와 트리거를 적용해서 리지드 바디를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논문에 빠져 있네요. 적용을 해서 캐릭터가 문에 닿는 순간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다음 씬에서는 이제 이 플레이어 캐릭터랑 다른 추가적인 2명의 캐릭터들이 오산시 야경을 배경으로 춤을 추면서 오산시 방문을 좀 독려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 캐릭터들은 이제 믹사모에서 제공하는 어도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무료 애니메이션들이랑 3D 캐릭터 모델들을 제공합니다. 거기서 이 친구들은 따온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파티클 이펙트를 써 가지고 폭죽 효과도 좀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편집이 들어갔는데요. 뭐 편집 툴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을 사용했고요. 그렇게 대단한 편집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 조금씩 움직이고 문화재 이름 같은 거 넣는 식으로 배경음악이랑 그 정도만 편집을 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관광 도시로서 주목받지 못하는 오산의 관광 사업 부흥을 위해서 유니티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한 게 전체적인 이 논문의 내용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니티가 다양한 플랫폼들과의 호환성이랑 연결성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오산시에 관한 홍보 콘텐츠의 제작이 이 영상의 제작 같은 그런 필드에서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이제 유니티로 다수의 플랫폼들과 연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에서의 오산시 홍보 사업 진출의 기반을 다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그 춤추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서 캐릭터를 좀 더 많이 넣어서 좀 풍성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ABC 특강 이후에 정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도 좀 훌륭하게 그 시간 내에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다른 선생님들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뭐 약간 그래도 되게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재밌게 컨텐츠까지 만들어 낸 거 자체가 잘하신 것 같고 이게 저런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서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수업 자체가 우리 학교에서 아마 제대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잘 안 다뤄졌었는데 이번에 ABC 캠프를 통해서 홍익대 이믹수 교수님이 이런 유익한 강좌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새로운 거를 배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에는 한번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오산시 이제 마스코트가 까산이니까 까산이를 한번 모델링 하셔서 한번 또 재미있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제 발표하면서 저도 하나 약간 코멘트 얘기를 드리자면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 발표하신 이재원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 인제 오산시 또는 인제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좀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결국 오산시 안에 있는 각종 아이템 무대들을 3D로 옮기는 작업도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패드, 아이폰으로도 3D 촬영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니티에서 일일이 수동 작업해 가지고 하는 수작업 필요한 고런 형태에서 유형별로, 획득 기기의 유형별로 아이템을 DB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그 데이터를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는 하다못해 정답이 있는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 각각 모델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런 데이터 구축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차후에 어떤 또 다른 여러 서비스 모델, 정책 이런 것들 논의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원 학생도 같이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네.